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일주일에 앞둔 어제 사고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부당집행 문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4대 강해보를 물그릇처럼 활용해 광주 전남 가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섬과 연안을 탐사하는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소속 친환경 선박이 건조돼 이달 말부터 본격 운항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도 벌써 9년. 희생자 가족들이 다시 사고 해역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안개가 자욱했던 바다는 9년을 버텨낸 유가족들을 위로하듯 평온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안산에서 목포로, 목포에서 다시 배를 타고 3시간. 여객선 세월호가 승객들을 태우고 가라앉았던 진도 조도면 인근 해상에 도착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차디찬 바다에 있었을 아이 생각에 바다가 두렵지만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 때문에 쳐다보기도 싫고 무서운 바다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생을 마감한 이곳이 부모가 꼭 와야 되는 곳이라는 것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 세월호가 침몰했던 시간에 맞춰 사고 현장에 도착한 희생자 가족들. 세월이라는 글자가 적힌 낡은 부표가 9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바다에 띄워보냅니다. 숨진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리자 소리 없이 연신 눈물만 훔치며 사고 현장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도 9년 만에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캄캄한 바닷속에서 어린 희생자들을 수습한 기억은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그때 기억들이 다시 이렇게 막 떠오르고 그때 막 음성, 냄새, 색깔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또렷하게 보여서 그때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처음에 오고 싶지 않았었어요. 희생자 가족들은 이어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만을 찾아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년을 맞아 안산과 목포 등 전국 곳곳에서 16일까지 추모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경찰이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부당집행 문제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사 수준에서 확인하지 못할 내부 자료들을 서둘러 확보하는 게 수사의 관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경찰청이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부당집행 문제에 대해 공식 수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반부패 수사대에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관련 수사를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금으로 사적 물품을 구입한 공무원과 규모, 관리감독 전반을 확인하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는 매점 계정의 지마켓을 통해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물품을 끼워 구매하는 세금 횡령 혐의, 실제 구매된 물품이 아닌 사무용품 등으로 꾸려진 허위 견적서가 예산 지출 공문서에 첨부된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 그리고 이 같은 과정에서 파생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배임 혐의, 또 예산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전남도청 감사관실이 감사 권한이 없다 보니 확인 작업이 어려웠던 매점의 실거래 내역과 지마켓 아이디로 구매된 물품 내역 분석 등의 확인을 통해 실구매자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시민사회는 사무관리비 사태가 전남도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규정했습니다.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만으로는 그 진실관계가 온전하게 드러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한 사안 아니냐 이렇게. 공직사회가 관행적으로 써온 세금 사용 과정의 민낯은 결국 자체 감사를 통해서가 아닌 경찰의 수사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부가 최근 4대 강해보를 물그릇처럼 활용해 광주 전남의 가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것이 과연 지역민들의 식순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광주 전남의 극심한 가뭄에 대응할 대책 마련을 환경부와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방치됐던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환경부도 이에 화답하듯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천보를 물그릇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보에 물을 가둔 뒤 수위를 각각 1.5m씩 높여 총 1,160만 톤의 물을 더 확보해서 마실물과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4대강 16개 보의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보 수위 상승으로 본류와 지류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 4대강 사업회에 설치된 영산강의 승천보입니다. 이곳과 죽산보의 수문을 막으면 광주 식수원 고갈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4대강 보를 가뭄 해결에 이용하는 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생활용수, 즉 광주 시민들의 식순환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기 힘듭니다. 광주 시민들은 동복호와 주화모에서 물을 공급받지 영산강의 물을 식수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최근 긴급대처로 영산강 물을 하루에 3만 톤씩 끌어오긴 했어도 4대강 보와 전혀 관계없는 더 큰 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천보와 죽산보 물을 식수로 쓰려면 수질 개선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올해 초 환경단체 자체 조사 결과 영산강과 낙동강 인근에서 생산된 벼에서 녹조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물을 식수로 쓰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환경부도 죽산보나 승천보 물을 직접 쓰기보다는 죽산보 등의 강물을 농경지로 보내고 대신 나주호의 물을 끌어올려 식수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이 부분은 이제 생공수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영산강의 이제 보의 물은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그. 하지만 나주호와 광주 덕남정수장 사이에 관로도 없는 데다 설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당장의 식수를 해결하는 데는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가뭄 대책이라는 핑계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제자연화를 뒤집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 아닌지 환경단체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판단이나 기술적인 부분, 기타 사회적인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의견들을 개진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이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쟁점화됐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봄을 맞아 광양과 하동을 아우르는 섬진강 일대에서는 조만간 본격적인 제첩 채취가 시작되는데요. 전통적인 제첩 채취 방식인 손틀어업을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 어민들이 강에 직접 들어가 거랭이라는 긴 도구를 이용해 강바닥을 긁어 제첩을 채취합니다. 제첩잡이 손틀어업으로 불리는 전통적인 방식인데 역사성과 독창성 등을 인정받아 지난 2018년엔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어른들부터서 다 하고 계셨던 거지요. 지금 손작업으로 하게 돼가 있고 배는 풍물에 못 들어가는 데만 조금 잡고. 이 제첩잡이 손틀어업을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오는 30일부터 사흘 동안 UN 식량농업기구 관계자들이 섬진강을 찾아 현장 실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부가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건 지난 2020년 1월이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년 만에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역사성도 좀 있어야 되고 생계에 도움이 좀 돼야 되고 자연하고 좀 어우러진 어법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서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완도 청산도의 구들장농과 담양 대나무밭 농업 등 5개입니다. 제첩잡이 손틀어업이 심사를 통과할 경우 어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농업유산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생산해서 판매하고 계신 분들의 소득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첩잡이 손틀어업의 세계 농업유산 등재 여부는 현장 실사 이후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올해 하반기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24시간 의료와 수사 등을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가 전남에 2곳만 운영 중인 가운데 전라남도가 여성가족부에 추가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영광과 순천에 각 한 곳씩 해바라기 센터가 운영 중이어서 목포와 해남 등 서남부권 피해자의 신속한 위기 상황 대처가 어렵다고 건의했으며 아이 돌보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미등록 축산 차량으로 인한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대상은 가축과 원유, 사료, 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축산 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으로 6월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해 GPS 단말기를 장착하면 되고 자진 등록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는 미등록 차량 단속이 강화됩니다. 문화재청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진도에 함께 불러요 우리 아리랑과 강진의 월출산 차문화 전승공동체 활성화, 담양의 전통 민간장고 복원 타당성 사업 용역 등입니다. 섬에 사는 동식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생물 자원들을 전시하는 곳이 목포 고화도에 있는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인데요.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친환경 선박이 건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운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취항을 앞두고 있는 섬 누림호를 허연주 앵커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지난 2021년 문을 연 환경부 소속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생물자원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또 해양생물과 포유류 등 500여 종 천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섬과 연안 지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생물 주권을 확보하고 바이오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섬과 연안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을 본격적으로 탐사하고 연구하기 위한 선박도 건조됐습니다. 이름은 섬과 바다를 누린다는 뜻이 담긴 섬 누림호. 길이 30m, 폭 5.4m의 60톤급 선박으로 최대 속력은 31노트, 승선원은 20명에 달합니다. 그동안 여객선을 타고 섬을 찾아다니며 생물 자원을 채취하고 연구해야 했는데 이제는 섬 접근성도 편리해졌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가 다니지 않는 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입을 하기 어려웠었는데 섬 누리호가 건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쉽게 그런 섬들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섬 누림호는 국내 4번째 친환경 선박으로 일반 선박보다 탄소 배출을 15에서 20% 감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인도 탐사에 활용되는 상륙정인데요. 고밀도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섬 누림호는 주기관 엔진과 배터리 복합 추진 방식으로 목포 항내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있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환경 오염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생물자원 연구와 탐사의 최선봉에서 그 역할이 기대되는 섬 누림호. 안전점검을 마치고 4월 말부터 첫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광주 비엔날레의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이 전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텅 비어있던 화면이 관람객들이 남기고 간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벽면에 바짝 붙은 채 손을 곡선으로 떨어뜨리며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상. 현대 미술에서 작가의 드로잉과 관람객의 몸짓은 그 구분과 경계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접하지 않으면 애들도 어른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주려고 해요.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함께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 코로나 이후 모처럼 만에 펼쳐진 대규모의 미술 축제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비엔날레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던 것 같아요. 광주 도심 곳곳을 전시장 삼은 2023 광주 비엔날레. 무각사와 국립광주박물관, 호랑가시나무 아트 폴리곤 등에도 여느 주말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펼쳐 보이는 향연을 즐겼습니다. Works selected so powerful, give people the general feeling how artworks can play important role for people to understand this world. 올해로 14번째 다시 돌아온 광주 비엔날레가 본격적인 손님 맞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유달산의 봄, 이순신의 재탄생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3 목포 유달산 봄축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유달산 봄축제에서는 이순신 수군문화 콘텐츠를 융합한 수군 퍼레이드와 수군문화 병영체험,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달산 봄축제가 코로나19로 4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리면서 주말과 휴일 동안 유달산은 물론 목포 주요 관광지에는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2023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개막해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집니다. 주말과 휴일 청산도에는 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 슬로기를 걸으며 각종 체험 프로그램으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추진위원회는 여객선을 증편하고 11개 코스의 슬로길에서 공연과 느림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남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일 해남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이 농작업을 한 뒤 발열 증상으로 호소해 입원 치료를 받았고 SFTS 양성 확진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활동 중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SFTS는 치명률 18.7%로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특히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교차로에서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부딪힌 뒤 전복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장흥군 유치면의 한 저수지에서 80대 어르신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어르신은 지난 3일 인근 마을회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실종 상태였는데 경찰은 저수지 인근 CCTV 등의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 지역은 기온이 한 자릿수를 보이며 쌀쌀합니다. 목포 8도, 장흥이 2도 안팎으로 시작하면서 내륙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돼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대부분 지역이 18도에서 19도 안팎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남의 하늘 맑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우리 지역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는데요. 야외 설치물 등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목포 8도, 영암 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목포 18도, 영암은 20도 예상됩니다. 남해안 지역 해남 5도, 강진 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해남과 강진이 19도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17도 예상되고요.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서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초속 15m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 남부 해상의 물결은 최고 3에서 3.5m까지 높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51분입니다. 이번 주에는 비 예보가 3차례 들어있는데요. 우선 화요일인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 목포와 전남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탕수육은 두먹이죠. 찍먹이죠. 제일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잇몸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 함유. 인사돌 플러스. 오래오래 꼭먹하세요. 엄마는 아무거나 주지 않는다. 아이는 주는 대로 먹지 않는다. 그런 우리가 통했다. 미니막스로. 아이를 위한 영양부터 입맛, 정서까지 연구한 아이 전문 건강기능식품. 매일 쓰는 잇몸이니까. 평생 쓸 잇몸이니까. 성분도 효과도 잘 확인해야죠.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약은 효과에 대한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분명히 아는 맛인데 더 맛있어. 10가지 과채와 육수로 매콤 새콤하게 끊기지 않고 쫄깃하게 먹어봐. 아는 맛보다
맛있으니까 더미식 비빔면. 통증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도 파우더로 빠르게 바로 녹아 새롭게 통증엔 바로 녹는 새로워진 통증 솔루션 타이레놀 산. 다우니. 첫날의 생활을 닮은 향기가 7일 내내 은은하게.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7일 내내 생활을 닮은 향기.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이 차의 이름을 아십니까? 소방차. 타비스입니다. 이 차는요? 구급차? 솔라티입니다. 통학버스는 카운티, 새벽버스는 일렉시티. 왜 이 차들은 이름이 아닌 하는 일로 불릴까요? 그 일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해서겠죠?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난 빨간 물을 마셔. 콜로스포스콜이라는 체지방 감소 성분이 들어있어. 물에 타서 마시면 돼. 운동하면서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먹어주는 게 중요해. 어때? 라인 보여? 서연의 빨간 맛 다이어트. 당신의 하루가 더 컬러풀해지려면 영양은 더 멀티플해야죠. 건강은 기초 영양에서 시작되니까. 센트룸은 22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영양은 멀티플, 인생은 컬러풀. 센트룸.